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6일 김효 첫번째 기사. 1408년 명영락 6년 안개각기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6일 김효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대림이 도성 안에서 군사를 일으킨 까닭을 행문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6일 김효 세번째 기사. 고조판서 조박의 졸기. 조박은 평양부 사람으로 자는 안석, 호는 우정이며 전의영, 조사겸의 아들이다. 조박은 재주가 타기하여 여러 사람에게 뛰어났다. 홍무병진령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서 3, 4 좌윤에 이르렀다. 조상이 잠저에 있을 때 조박이 동서가님으로 가장 친하고 오랜 사이였다. 이런 이유로 태조를 마음으로 따랐다. 정몽주가 조박을 청주 목사로 내보냈다가 조금 뒤에 수원부로 잡아 올려 장차 죽이려고 하였는데 조박이 망명하여 면하였다. 태조가 개운한 뒤에 개국공을 논하여 예조전서를 제수하였고 공정왕 선위를 받으며 정사훈을 녹훈하여 참찬문화부사 겸 사헌부 대사원을 제수하였고 주상이 즉위하며 또 좌명의 공로를 기록하여 삼사좌사를 제수하고 신사년에 동지공거가 되었다. 일찍이 양강도를 안념하고 전라도 경상도를 관찰하고 서북면을 순문하였는데 처결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하여 조금도 의심되지 않으니 분해가 이를 칭찬하였다. 죽으니 나이가 53세였다. 유사에게 명하여 예장하게 하고 시호를 문평이라 하였다. 이름 아들은 조신언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6일 김효 네번째 기사. 일본 구주 목 원도진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8일 신사 첫번째 기사. 목인회의 사형을 늦추자고 청한 대사원 맹사승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순금사에서 목인회의 옥사를 갖추어 아렸는데 능지처사에 해당하였다. 시가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였는데 형을 집행하기에 임하여 대간이 이를 중지시키고 모두 예골하여 아뢰기를 이내는 진실로 대륙에 처해야 마땅하나 대림이 그 말을 믿고 일찍 아뢰지 아니하고 조용의 말을 들은 연후에야 아뢰었으니 어찌 잘한 것입니까? 부옹에 대한 말도 마땅히 캐어 물어야 합니다. 하물며 조박이 죽었으므로 예에 마땅히 형을 중단해야 합니다. 청하옵건대 사형을 늦추고 다시 대림과 대질 신문하여 수범과 종범을 분간해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역을 범한 사람은 대신이 죽었다 하여 사형을 패할 수 없다. 대림은 나이가 어려서 이내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고 또 매를 많이 맞았으므로 반드시 다시 물어서 그 정상을 알 것이 없다. 대사원과 좌사관은 함께 옥사를 국문한 자인데 어째서 사형을 늦추자고 청하는가. 그러나 대간의 말이 있으니 지금 우선 따르겠다 하였다. 이에 이내를 옥에 도로 가두고 대림을 잡아다 함께 대변하니 이내가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부옹에 대한 말을 물으니 역시 이내가 조작한 말이고 대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임금이 곧 명하여 대림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대사원 맹사성, 좌사관 유순백, 지평 이안공, 정은 박안신 등을 순급사에 가두고 완산군 이천우, 병조판서 남재, 잠지의정부사 박은을 명하여 사성 등이 이내의 사형을 늦추자고 청한 까닭을 국문하고 최규를 체포하여 왕지를 잘못 전한 죄를 물었다. 또 박영문을 체포하였으니 옥관이 지나치게 대림을 형벌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옹은 장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목인회를 시가에서 환열하고 자식들을 아울러 교살하다. 임금이 이내의 옥사로 인해 의정부에 판부하기를 역적 목인회는 본래
관노인데 여력이 있다 하여 허통해서 관직을 주고 수비에 배치하게 하였다. 그 마음이 흉력하여 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저 아내가 평양군의 갑이라는 연줄로 인해 그 집에 출입하였는데 평양군이 나이가 어려서 속일 수 있다고 여겨 달콤한 말을 만들어서 화복으로 겁박하고 도리어 무망한 말을 자행하여 가만히 수고를 행하였으면 인리의 도적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만들어 권하여 평양군으로 하여금 말에 오르게 하고 제 말을 사실로 만들어 대림으로 하여금 잡혀 갇히게 하고 고문을 받아 죽을 지경이 되게 하였다. 이에 대질하여 죄를 바를 때에 진원기를 끓여들여 정인을 삼아 정상이 이미 나타났으니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중한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여 환란을 만들어 왕친을 모함한 것이 지극히 한심하다. 율에 의해 처결하여 사경에 나누어 보여서 감계를 남기라 하였다. 이에 이내를 환멸하고 그 자식도 아울러 교살하였는데 백관을 모아 형의 집행을 감독하였다. 드디어 우사관 서선, 지사관 받고 우정은 이 안유를 순금사에 가두고 맹사성 등이 다시 대림을 오게 가두기를 청하여 죄를 받게 하려고 한 까닭을 국문하고 또 발언을 수모한 사람을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양군이 본래 꾀한 바가 없는데 지금 사승이 인해와 수범 종범을 나누려고 하였으니 모반 대역도 수범 종범을 나누느냐. 대간의 의논이 대림을 죽여서 번병을 제거하여 왕실을 약하게 하려고 꾀하려 하였으니 그 공초에서 모약 왕실이란 네 글자를 받으라. 만일 승복하지 않거든 모질게 때려 신문하되 그의 죽음을 아낄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에 명사성 서선 이안유 박안신 등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모두 승복하였다. 그리하여 사성의 아들 감찰 맹귀미를 가두고 아울러 죽이려고 하였다. 옥사가 이루어지며 박안신이 면하지 못한 것을 알고 사성을 부르며 말하기를 서로 얼굴이나 보고 한마디 말이나 하고 죽자 하니 사성이 작은 종이 쪽지를 가져다가 대간에게 서서 보이며 충신이 그 직책으로 인해 죽는 것이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 것이요 조종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안신이 시를 지어 옥의 벽에 크게 쓰기를 다행히 천년 만에 항하수 맑을 때를 만났으니 군왕이 스스로 성명하리라고 생각하였다. 너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달갑게 죽음에 나가나 임금이 간신을 죽였다는 이름을 얻을 것이 염려된다 하였다. 또 판서 남제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은 나라와 휴척을 함께하는 신하인데 어째서 다시 아뢰지 아니하여 우리 임금을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만세에 남기려 하오. 만일 다시 아뢰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여귀가 되어 공의 자손을 해치겠소. 한열은 옛날에 극형의 하나인데 두 다리를 각각 다른 수대에 메고 양쪽에서 수레를 끌어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고 허통은 죄인의 자손이나 천인에게 특별히 벼슬길을 열어주는 일을 말한다. 태종칠력 16권 태종 8년 12월 10일 개미 첫번째 기사. 와병 중인 길창군 권근이 대관들을 용서하기를 청하는 상서문. 권근이 와병 중에 있다가 병을 참고 상서하기를 국가의 훈친이 허물과 범죄가 있으면 곧 8.15 용서하여 면제하고 만일 과실과 범죄가 없고 소인에게 무함을 당한 것이라면 또한 마땅히 갖추어 묻고 밝게 분변하여 1호의 의심스러운 바가 없이 하는 것이 법사의 직책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미진한 점이 있는데도 이를 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직책을 패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 말하여 다시 변석을 가해 허물이 없는 것을 밝히면 훈친의 부끄러움이 더욱 밝게 씻어지고 법사의 직책도 또한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찌 죄를 얽어 만들어서 죄악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평양군 조대림을 다시 휘문한 일로 잡혀 갇히고 오만 국문을 당하여 매를 못 이겨 모두 승복하여 죄가 불측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심히 애석합니다. 전일에 노신 순 임금이 악한 것은 숨기고 착한 것은 포양하였다는 일로 거듭 주상께 아뢰어 체납하심을 입었으므로 깊이 다행스럽게 여겼사온데 지금 또 순임금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응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이 천자의 대고 고요
가 옥간이 되었는데 고수가 살인을 하였으면 어찌합니까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잡을 따름이다 하였는데 설자가 말하기를 고유는 오직 법이 있는 것만 알 뿐이요 천자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며 수는 비록 천자가 되었더라도 아버지를 위하여 법을 폐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현이 마음 쓰는 지극히 공정한 급치여서 우리 유자가 평일에 일찍이 간구한 것이고 법사된 자가 마땅히 마음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평양군의 과범이 있고 없고 경하고 중한 것은 대간의 관원으로 순금사에 앉아서 친히 물을 자는 알겠지만 친히 묻지 않은 자는 어찌 끝까지 물어서 밝게 분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밝게 분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직설을 패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세미한 백성의 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변명하여 밝게 씻으려 하거든 하물며 친귀한 사람에 있어서 자세히 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문을 가하는 것이 비록 번뇌한 것이 같으나 또한 각각 그 직책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로 법을 지키는 관리에게 죄를 가한다면 진실로 맹자가 논한 순과 고요의 용심에 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젊었을 적부터 일찍이 공맹의 글을 읽어서 매양 요순의 도로 왕의 앞에 진달하려고 하였사온데 다행히 전하를 만나서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 벼슬이 일품에 이르고 공실에 혼인을 연하여 항상 만분의 일이라도 이에 보답하려고 도모하나 병이 오래되어 상류 일박해졌사오니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영훈이 성대를 하직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 일을 듣자오니 성덕에 누가 되어 후세의 비난을 남길까 두려워하여 마음이 아픈 바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지금 천위를 거두시고 대간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였다. 그리 올라가며 임금이 근근의 사위인 이종순을 불러 위로하고 타일렀다. 도응 맹자의 제자이고 고요는 순의 신하이며 법리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벌을 제정하고 또 옥을 만들었다. 고수는 순의 아버지 이름이고 상류 일박은 저녁 해가 뽕나무나 느릅나무 위에 걸려있다는 말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말한다. 태종 7월 16권 태종 8년 12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맹사승 및 대관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판부하니 대신들이 반대하는 청을 올리다. 집이 이계곤 장령 200겸 헌납정주 문수성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이 천우 등이 맹사성의 옥사를 갖추어 아뢰니 판부하기를 맹사성 서선 박안신 이안유 이맹규를 모두 극형에 처하라 하고 또 백관이 시가에 모여 형의 집행을 감독하라고 명하고 또 중간을 보내어 독촉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안성군 이숙번이 아뢰기를 사승이 수범 종범을 분간하자고 한 말은 곧 모기내와 진원기를 가리킨 것이고 또 직책이 연간에 있어 국가를 위한 것뿐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대륙에 좌죄됨이 어찌 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경은 대신이니 마땅히 초연하여 사가 없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남의 지도를 받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숙번이 대답하기를 신이 젊었을부터 전하를 따랐으니 전하께서 신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신은 지도를 받은 일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마땅히 이 대사를 처리하라 하니 숙번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일찍이 신등에게 이르기를 모진 내 밑에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려 하셨습니다. 사승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모약 왕실이란 초사에 굴복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극형을 가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황의를 책하기를 작지 않은 재상이 이와 같은 말을 아뢰는데 어찌 제지하지 않는가? 하였다. 이숙번이 순금사 사직 이이공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말을 하여 스스로 옳게 여기면 경대부가 감히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예전 사람이 경계한 바입니다. 남판서 박참지는 모두 도리를 아는 재상인데 어째서 다시 아뢰지 않고 모두 뜻에만 아첨하여 이 옥사를 이루는가?
그대도 또한 사류인데 어째서 이같이 하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주상께서 만일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사형하려고 하신다면 신은 머리를 깎고 도망가겠다 하였다. 권근이 또한 병든 몸으로 열을 타고 달려와 고하니 이에 영의정 부사 하윤, 좌정선 성성린, 영삼 군사 조영무 등이 대궐들에 나와 하윤이 아뢰기를 사성은 모반한 것도 아니며 무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사에 실수한 것으로 극형을 당하면 어찌 정리에 맞겠습니까? 하니 성성리는 아뢰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보다는 차라리 법을 굽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민심을 흡족시키는 것이 신들의 소원입니다. 하고 조영무는 아뢰기를 신이 사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소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하의 덕을 돕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윤을 책하기를 경이 나더러 잘못이라고 하는 것인가? 공사를 어찌 실수할 수 있는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인군이 형벌을 결단하려면 반드시 삼복주, 오복주를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한 선제가 양운을 죽였는데 식자들이 위상과 병길이 정성으로 있고 우정국이 정의로 있으면서 이를 간하여 저지하지 못한 것을 기롱하였습니다. 하고 드디어 통곡하며 말하기를 신이 동방에 오늘날의 임금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경들이 아는 바이다.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사성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들이 이렇게까지 가나니 내가 우선 생각해보겠다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각사가 이미 시가에 모였으니 만일 일찍 유윤하지 않으시면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가 지극히 중하고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가볍게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주가 혼자서만 국가를 다스릴 수 없고 경들도 어찌 나를 불의에 빠뜨리고자 하겠는가. 경들의 말을 따르겠다. 경들도 왕실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모하라 하니 하윤 등이 모두 울며 살해하고 물러갔다. 우정성 이무만은 맹귀미의 장인이기 때문에 감히 정부의 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대사원 맹사승과 우정은 박안씨는 귀양 보내고 나머지 대가는 석방하다. 대사원 맹사승은 장 100대를 때려 한주 향교의 제복으로 정배하고 사관은 우정은 박안씨는 영덕현으로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 대가는 모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0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형조에 명하여 조대림에게 지나치게 형벌한 이직, 윤저, 이응 등을 행문하게 하다. 이직 등이 조대림과 모기내의 정시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대림에게 지나치게 형벌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대로 행수와 견룡의 천전법을 정하다. 아래였다. 전에는 각전의 행수는 사품에서 거간하고 건룡은 육품에서 거간하였는데 지금은 대전 행수 외에 모두 오품에서 거간하고 건룡은 예전 제도 그대로 합니다. 비어건대 모두 강등하여 칠품 거간으로 하고 인가방, 도류방도 또한 오품에서 거간할 것이 아니오니 아울러 강등하여 육품 거간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2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최규를 석방하고 윤흥부를 파면시켜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뒤늦게 형조판서 석석인이 이직 등의 죄를 정하다. 이미 다 파직시켰다. 임금이 말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전의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사 각조 판서 및 대관을 새로 임명하다. 이천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남제로 이조판서를, 유양으로 참천의정부사를, 이기령으로 병조판서를, 성석인으로 호조판서를, 박은으로 형조판서를, 황거정으로 민여익으로 참지의정부사를, 유겸으로 우사관 대부를, 현맹인으로 지사간원사를, 탁신으로 사은지비를, 김맹성으로 장령을, 허규 노인구로 헌납을, 이소축 이사관으로 지평을, 오승경 유맹문으로 정언을 삼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제내 제군과 부마 제군의 구사 이의 수를 정하고 별감 소천시의 칭호를 없애다. 1등은 10명, 2등은 7명, 3등은 5명으로 하고 인하여 별감 소친시의 칭호를 금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정탁과 조용에게 출사를 명하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1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의 탄핵 문안에 반론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자는 권근의 상소문 의정부에 내리다. 상세에 말하기를 대간의 직책은 이목의 임무를 띄었으니 마땅히 밝게 살펴야 하고 밝게 살피기를 지극히 하면 반드시 실당에 이르게 됩니다. 실당에 이르게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가끔 위로 성녀를 근심스럽게 하여 대간의 행수 작무를 힐문하게 됩니다. 행수 작무는 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반론한 사람을 드러내 말하려 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반론한 사람도 스스로 말하려 하지 않아서 동렬이 죄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는 다행히 죄를 면하게 하여 혹은 도사가 죄를 받게 되니 실로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 대간이 이를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의논하는 일을 먼저 모간이 발언한 모사라고 써서 밝게 문안을 작성한 연후에 시행하고 책문을 당할 때에는 먼저 발언한 자가 반드시 스스로 먼저 고하게 하여 그 범한 자의 경중에 따라 그 죄를 의논하되 다른 범죄에 비하여 반드시 말감에 따라 언책을 우대하여 지나치게 행수장무와 다른 동률에 미치는 일이 없게 하고 먼저 발언하고도 스스로 고하지 않는 자는 곧 등수를 더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고 형벌이 넘치지 않아서 참으로 편히 갈 것이오니 항식으로 정하여 후세에 전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실당은 마땅함을 잃는 것이고 말감은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국상 중임으로 정조를 축하하는 전문가 연상실을 정지하다. 오직 제야의 군화를 행하는 것은 경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귀를 물리치는 것이라 하여 전대로 행하게 하였다. 연상시는 원조를 할애하는 시기고 군화는 연말에 귀신을 쫓는 예식을 말한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 몇 가지를 건의하다. 방어하는 형세를 보면 대선 중선은 체제가 커서 심이 느리기 때문에 비록 외선을 만나도 쫓아 미치기 어려워서 한갓 군사만 수고롭게 하니 비옥군대 도내에 원래 제조한 대선 내척 외에 모두 개선의 식에 의하여 조작하게 하소서. 1. 옥구의 수영은 해로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옥건대 수영을 모두 옥구진에 붙이고 해도의 중앙인 무안현을 대굴포로 수영을 옮기소서. 1. 도내 각관에 살고 있는 일찍이 수군 도만호나 만호, 천호를 지낸다는 오래 배 위에 있었으므로 도적 잡는 데 익숙하오니 모두 거느려서 방어하게 하소서. 1. 각포 만호, 천호, 능부를 전에는 오로지 수군 절제사에게 위임하고 고찰하였었는데 근래에는 본도 도관찰사와 도행마 도절제사가 각각 소견을 고집하고 서로 행위하여 조그만 잘못이 있더라 서로 힐문하니 만호, 천호가 모두 실망합니다. 비옥건대 거물은 수군 절제사에게 오로지 위임하여 고찰하게 하소서. 1. 절제사의 소관 병선 열척과 도만호의 병선 열척은 항상 바다 가운데 순포하여 일정하게 정박하는 곳이 없으니 매양 군사를 행하여 양식이 떨어지는 날을 당하면 각각 부근 각관에 이첩하여 직접 군량을 공급받게 하소서. 그러면 운반하는 배단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배를 제조하는 철물을 관찰사가 혹은 출납을 정체하기 때문에 이를 폐하게 됩니다. 해도의 철물은 원래 수군이 출연하게 되어 있으니 절제사로 하여금 거두어 저축하여 비용이 지출게 하소서. 1. 해도의 영전과 법념의 소출은 본래 군량을 보충하는 것인데 지금은 절제사가 구처하지 못하게 하여 군관과 군조를 무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절제사로 하여금 직접 차사원을 정해서 그 출납을 감시하게 하고
만일 지나치게 허비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죄를 원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나 오직 수용을 옮기자는 일절만은 도관찰사에게 내려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집이 탁신 등이 조대림의 조회를 청하는 상소문.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송공이 노공에게 군사를 청하니 노공이 사양하였고 공자가 휘가 군사를 청하여 모으려 하니 활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하여 행하였는데 설자가 말하기를 공이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의리이고 휘가 불의로 굳이 청하여 행한 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의 조짐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평양군 조대림이 역적 목인회의 난모를 믿고 도적이 있다고 고하고 감히 스스로 잡기를 청하였는데 주장께서 윤하지 않으셨는데도 굳이 청하여 군사를 발하였으니 임금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인신의 의리는 이루는 것은 없고 마치는 것은 있습니다. 비록 도적이 있어 마땅히 토벌할 것이라도 마땅히 임금께 고하여 임금의 명령을 기다려서 나라에서 쳐야 합니다. 어찌 범련하였다고 속여 말하고 명령을 어겨 굳이 청하여 도성 안에서 간과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리석은 것이요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외의 꾀에 빠져서 장차 죽을 지경에 처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군사를 발하여 요란한 한 죄는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가합니다. 다만 명령을 어기고 굳이 청한 죄는 어찌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허세자지가 약을 맛보지 않았는데 춘추에서 대악으로 가하였으니 참으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부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부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은 곧 대악의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계를 보여 천하 만세의 훈계를 삼아 인군이 된 자로 하여금 악한 것을 음미한 데서 제거하는 뜻을 알게 하고 신하된 자로 하여금 감히 군상을 소홀히 하는 마음이 없게 한 것입니다. 또 군사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사직의 안위에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니 조기에 금지하여 엄하게 삼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대림의 명령을 어기고 굳이 청한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군으로 결단하여 만세 인신의 의리를 바르소서 하였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집이 탁신 장령 김맹성 지평 이 소축을 순금사에 가두고 이조판서 남재 형조판서 박은 면성군 한규 총재 성발도를 명하여 탁신 등을 지도한 사람과 의논한 곳 그리고 상소 가운데 노희와 허지를 인용하여 비교한 뜻을 국문하게 하고 또 좌대은 이조 성전색 노희봉을 명하여 옥을 감시하게 하였다. 탁신이 말하기를 신이 직책을 받던 처음에 판전농시사 허조가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이 대림의 일에 언급하기를 말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허조가 말하기를 평양군의 일은 진시로 부당하나 지금 아직은 두어두로 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상관한 뒤에 손수 상소를 초한 것이요 맹사승과 소축은 나이 젊고 또 문장이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급히 허조를 옥에 가두라고 명하고 종친을 모해하였다는 뜻으로 두 사람을 신문하니 허조도 또한 모진매를 이기지 못하여 드디어 승복하였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좌사관 대부 유겸 등이 조대림의 일로 언로가 막히는 것을 염려하다.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국가에서 대간원을 설치하는 것은 언직으로 책임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대신이 상소하였다 하여 옥에 가두고 명하여 모진매를 가하시니 신등은 이 뒤로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 없는 왕친을 억지로 죄가 있다고 논하는 것이 또한 언로이냐. 너희들로 또한 대림을 죄주자고 하는 것이냐. 내가 만일 힐문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대답할 만이 없을 것이다. 조금 병이 있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니 물러가라 하니 유겸 등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였다. 내가 조금 병이 있어 대원의 죄를 친히 결단하지 못하니 경등이 의논하여 처치하라.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제주 도안무사 조원이 국마를 번식시킬 방책을 올리다.
본주를 보건대 땅이 따뜻하고 풀이 무성하여 산이 깊어도 호랑이가 없어서 축산들이 잘 번식합니다. 다만 매등에 위차한 쇠마관이 와서 원대한 생각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목전의 일만 판비하려고 하여 각둔의 군마를 노소 생숙 해둔을 묻지 않고 모조리 쇠출하기 때문에 좋은 말의 종자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비어건대 자, 오, 묘, 유년마다 조관을 차견해서 성적을 점검하여 국마를 생식하게 하고 쇠출을 허락하지 말되 영원히 향규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5일 무술 네번째 기사 내약방 의원 평원회와 조청을 전의감으로 내쫓다. 임금이 편치 못한데 원회 등이 약을 조제하기를 정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26일 기의 첫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부사 하윤 등이 임금께 육접을 들기를 청하다. 신등은 듣자오니 상태가 미령하시다 하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예경에 실려 있습니다. 원하건대 육즙을 드시어 허약함을 보충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다시 청하기를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는 것은 필부도 그러하온데 하물며 전하의 일신은 종사와 생민이 의탁하는 바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끝내 윤호하지 않았다. 하윤 등이 다시 예고를 하여 육선을 들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